안녕하세요. 이시윤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마늘을 이거를 뭐라고 하지? 다듬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얘를 껍질을 벗겨내고요. 속껍질까지 뿌리도 잘라내고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새싹 심까지 제거를 할 거예요. 이유는 이탈리아 사람들 중에서 마늘을 소화를 못 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마늘 중에서도 마늘 안에 싹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대부분 싹까지 제거를 합니다. 지금 마늘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바냐카우다를 만들려고 해요. 바냐카우다는 제가 지금 거의 10년 전부터 살고 있는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주의 전통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있는 새싹을 정리하고 빼버린 마늘, 그리고 올리브 오일, 그리고 그 엔초비, 영어로는 엔초비인데요. 이태리에서는 아추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멸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제주도 멸 그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멸치를 소금 아래 절여서 그 등뼈를 제거를 하고요. 숙성시킨 다음에 등뼈를 제거하고 걔를 이제 찬물에 이렇게 소금기를 빼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잘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보들보들해져 있겠죠. 아무래도 소금 안에서 숙성이 되면 단백질 부분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육류도 그렇고 어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아추게랑, 그러니까 소금 아래서 숙성한 멸치죠. 걔랑 마늘이랑 올리브 오일의 궁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숙성하는 동안 소금기가 이미 그 아축의 살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소금 간을 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찬물 안에 우리게 되면 그 소금기가 다 사라지고 아축의 본연의 맛도 사라지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냐 카우다. 그래서 바냐는 바냐레, 적시다라는 뜻이고요.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카우다는 칼다, 뜨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소스다. 이 뜨거운 마늘과 멸치 소스를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보통은 겨울에 채소 있잖아요. 생채소도 좋고 오븐에 익힌 채소도 좋아요. 걔를 이렇게 디핑 소스로 찍어 먹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참 문제는 그거를 다 같이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냄새가 진짜 빠지지를 않아요. 그게 조금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세라따디 아미치라고 해서 친구들 사이끼리 함께 먹는 저녁, 적어도 금요일 저녁은 돼야 돼요. 금요일이면 이제 보통 월급 생활자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끝나고 그때 이제 저녁이 되면 다시 그 다음날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늘을 먹고 나면 그 악취가 며칠을 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회사 안 가도 되고 일요일날 회사 안 가도 되죠. 그래서 적어도 이틀 반나절은 이게 이렇게 냄새를 빼줘야 월요일날 회사 복귀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한 음식끼리 악취가 나도 상관없는 정말 식구, 가족, 친한 친구끼리 함께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태리, 특히나 북서부 프랑스와 가까운 그 피에몬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중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늘, 양파, 특히 샬롯까지 아주 질색을 하거든요. 냄새가 나면. 근데 한 사람당 포션이 요 통마늘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마늘 한 주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냄새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전통 음식을 전통 오스테리아에서 먼저 배운 게 아니라 파인다이닝 그런 레스토랑 취업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탈리아 요리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레시피가 변형이 됐었죠. 그래서 이 냄새를 빼기 위해서 찬물에서부터 이 정리한 마늘 속살을 넣고 물이 살짝 끓어오기 오르면 그 물을 버려요. 그 작업을 여러 번을 하고 다시 한번 걔를 우유에 넣어요. 보통 이제 뭐 닭고기 냄새 나기 시작하거나 오리고기 잡내 제거할 때 우유에 넣어 놓는다고 하잖아요. 같은 원리로 후아그라 저희 작업할 때도 항상 소금을 넣은 우유에 넣었었거든요. 그런 불쾌한 냄새,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늘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를 제가 남부에 있는 아말피 해안가에 있는 친구들한테 해줬어요. 친구들은 완전 기대했죠. 왜냐면 저는 제가 처음 삶의 뿌리를 내는 게 피에몬테 주였기 때문에 생마늘을 이탈리아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남부 바닷가에 이제 아페리티브 하러 저희가 피자집을 갔거든요. 근데 피자 위에 생마늘이 편으로 썰려서 나온 거예요. 전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문화적 충격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이거 마늘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거기 남부 이태리 친구들이 엄청 저를 웃는다기보다 거의 폭소, 비웃음. 그럼 먹어도 되지. 이게 음식인데 왜 안 먹어?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태리 음식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범주가 너무나 크고 이탈리아가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제가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혹은 볼자노 그쪽 프리울리 그쪽 지역에 갔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요, 이태리 사람들은 그렇죠. 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당신들은 이태리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좋은 점은 그렇게 본인의 것을 소중히 알고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존중하고 지키기 때문에 남들이 아주 유명한 셰프가 냈던 그런 레시피 책보다는 뭔가 만들 일이 있으면 엄마나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남부 친구들은. 그래서 그냥 전화로 설명드리면서 음식을 만들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마치 이제 초보주부가 어떤 뭐 미역이나 어떤 황태나 한 번도 요리해보지 않았던 식재료 앞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마늘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재료죠. 삼겹살 구워 먹으실 때 여러 가지 채소와 함께 마늘을 함께 구워 드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혈액순환을 위해서 꿀에 재워서 매일 아침마다 드신다는 연예인 기사도 봤고, 혹은 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냄새 다 필요 없다, 그냥 생으로 매일 드신다는 분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생으로 매일 드시면 이탈리아 안에서는 스마트 워킹만 해야 되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북서부 쪽에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 대면 관계가 이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냄새를 풍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건 그들의 이중성.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리스펙을 하고 존중을 하고 냄새를 끼치지 않을지언정 엄청 어떻게 마늘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글쎄요. 마늘 맛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마늘을 먹고 싶은 욕구는 자신의 가족 안의 바운더리나 혹은 정말 친구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만 함께 먹는 정말 찐친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제 와인이래. 이 마늘을 뭐라고 하나? 정리를 할 거고요. 껍질 벗기고 밑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실내에서 하게 되면 냄새가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제 칼 자체를 이렇게 잘 드는 이 뭐라고 하나요? 톱날이 있는 칼을 사용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싹 과육을 잘랐을 때, 과육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걸 잘랐을 때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감히 실내에서 할 용기를 내지 못해서 지금 밖에서 뭐 춥지도 않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 마늘 오븐구이, 마늘 넣은 닭, 닭이랑 또 궁합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숙을 하듯이 하시든 아니면 뭐 오븐에 마늘이랑 로즈마리랑 여러 가지 가장 기본 채소 있잖아요. 샐러리는 한국 분들 잘 안 드시니까 당근이랑 양파 듬성듬성하게 썰어 넣으시고 마늘 넣고 로즈마리 넣고 굵은 소금 넣고 이렇게 하셔서 오븐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거니까 올리브 오일이랑 소금 후추 이렇게 마사지 쫙쫙 해가지고 원하시면 고춧가루 살짝 넣어도 되겠죠. 고운 고춧가루로 그렇게 해서 친구 초대했을 때 부담 없는 요리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리 북서부에서는 마늘은 우정의 상징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근데 마늘이 허옇게 다 날아가서 보여요. 그렇죠. 얘가 초점이 맞을 수 있을까? 그냥 허연 덩어리처럼 뭔가 얘가 화이트 트러플인지 뭐가 허연 버섯인지 알 길이 없네요. 마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이었습니다.